7월 14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깝고 서글프게도 제 방송이 확인사살 대상이 된 건지 실시간 방송을 하면은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기도 전에 제가 시간을 세이빙하려고 실시간 방송을 원고도 없이 삭제도 하지 않고 편집도 안 하고 바로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확인사살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거의 3개 중에 2개는 확인사살 대상이에요. 내용에 관계없이. 제가 볼 때 송영선이라는 이름만 나가면 그냥 죽이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터키라든가 파키스탄이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계력이나 다름없다, 이런 방송을 내보냈는데도 방송 끝나기 전에 벌써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현실적인 어드바이스를 준 것이, 일단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내보내라. 오늘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이 방송을 경고를 줄지. 하도 경고를 많이 먹어가지고 죽이기 작전을 하는데 저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불만 불평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합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63만 줄지 않나, 구독자를 1900명 갑자기 삭감하질 않나,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부 별로 듣기 안 좋은 얘기, 그러나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을 때에 8월달 일본은 9천자에 해당하는 자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골자는 뭐냐? 일본은 헌법에 충실하기보다, 헌법은 평화의 헌법입니까? 헌법에 충실하기보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항하며,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항하는 미국 정책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일본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방금 말씀드린 헌법보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항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미국 정책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개입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첫째 이유는, 한국 전쟁은 북쪽이 남쪽을 침략한 남침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전 성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내전이냐 국제전이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북쪽이 남쪽을 침략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외국이 이 내전 성격에 가까운 것에 개입한다는 것은 유엔 헌장상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문제를 해명하지 않고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창설을 했습니다. 이런 유엔군을 도운 것은 내전에 관여했다는 논리로 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든지 자기의 안보와 평화의 위협이 갈 경우에는 이웃나라 전쟁도 관여할 수 있다지만 한국 전쟁 자체가 일본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일본이 자위 수단으로 한국 전쟁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이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 논란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한국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외교 정책의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 후 미국에 치우친 외교 정책을 최우선시하겠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일본은 전후에 패전국으로서 전후에 중립국가나 자주 외교를 펼치지 않고 미국 편중 외교 정책을 펴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일본
평화헌법 구조에 보면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이나 유엔군이 참가하라 해도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의 위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분명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에 따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군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3년 전쟁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메가더 장군 후임으로 온 유엔 총사령관 리츠웨이 장군이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돌아가서 쓴 회고록에서도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지원하지 않으면 조달이나 차량 수리라든가 재생, 영무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없었다면 미 합참병은 3개월 이상 전쟁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 중에 일본은 미군에게 무엇을 지원했나? 일본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지국가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기 기지국가라는 것은 단순한 후방지원 차원을 넘어선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병참기지 역할입니다. 여러분, 병참기지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자기 자신은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 병참기지라는 것은 출격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도 되고 병사와 물자 수송하는 중계지 기지 역할도 되고 수리 및 조달을 위한 보급기지 되고 훈련과 그리고 휴양을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다하는 로지스틱 스페이스 군사 병참기지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준비, 부대에 대한 군수품 제공, 부대 생존, 이동 가능하게 하고 평시훈련, 긴급시 동원과 전개를 가능하게 하고 전시에는 전투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며 평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병참기지 역할. 다시 말하면 민주당 총선을 위해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말하는 병참기지입니다. 1950년 9월에서부터 시작해서 51년 3월 불과 6개월간의 미 육군 보급품 총량이 초도 보급 장비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드럼 유류라든가 대량 유류라든가 탄약이라든가 한국 전쟁에 투입된 총량이 이 모든 것에 방금 언급한 총량이 3,148만 9,386톤이었습니다. 이 중에 76%가 일본에서 수송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 육군 보급품을 대해주는 일본이 없었다면 수송해주는 일본이 없었다면 전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장비, 정비, 장비 수리, 조달 위한 보급기지입니다. 한국에서 전쟁 중에 사용된 무기, 즉 포병용 무기 중 60%, 보병용 무기 70%, 전차 41%가 동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무기를 안 만들었다면 미 본토에서 무기 만들어 가져오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현실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일본이 무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덕택에 일본이 전후 부자가 된 계기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장비 조달 보급기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 및 수송입니다. 미군의 반격을 위한 중공군에 대한 반격을 위한 출격기지로 일본을 이용한 겁니다. 한국 전쟁 중 항공 공격이 이루어진 곳이 주로 15개의 일본 공군기지로부터 발진한 전폭기라든가 전투기라든가 폭격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물자와 병사 수송 중개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개전 당시 일본에 있었던 미군은 12만 5천 명으로 시작했지만 최대시 35만 명에 이릅니다. 이 35만 명이 전부 일본을 통과해서 지금 유엔사에 미국이 명시해 넣기를 바라는 일본 스루 재팬입니다. 일본을 통과해서 한국전쟁에 투입했습니다. 일본을 통과해서라는 것, 일본을 통과해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대부분 먼저 일본에 들러서 훈련을 점검하고 군사 물자를 보급받아서 출격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정비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리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주일미군 보급창이 요코하마였고 대표적인 출격기지 그리고 물자 수송의 최전선기지가 사세보항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터진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 해도 역시 이 항구들은 중요한 보급창 내지는 출격기지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훈련과 휴양을 위한 후방기지였습니다. 개전 당시 한국군 우리가 뭐 친일은 죽인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개전 당시 한국군 장교들이 주1군의 실무단으로 일본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훈련기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가서 훈련한 겁니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주한공동작전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한국군 장교들도 함께 합쳐서 이곳에서 훈련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무와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기술계통 노무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병기, 탄약 등 군수 품목을 적재하거나 수송하거나 정비하거나 부대 사무들을 전부 돌봐주는 병창 보급 종사 영무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는 이 여섯 번째 얘기는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소해작전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 성공에 이어서 원산 상륙작전 계획이 10월 15일 잡혀 있었지만 북한이 소련의 지원에 의해서 한반도 각지 항만에 3,000여 개의 기뢰를 부설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 대부분 소해정은 본국으로 귀국하고 또 미 해군 소해정은 전해 얕은 바다에 이 소해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전해 이 소해 기술은 세계에서 1, 2위를 꼽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해대를 강제 출동시켰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나선 게 아닙니다. 소해정이 20척, 시양선 1척, 순시선 4척 이들을 불러와서 원산, 인천, 군산, 진남포, 해주 소해작전에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일본 소해정을 타고 온 인력 중에 1명이 죽고 18명이 부상 입게 되자 일본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라는 반란도 일어나고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미국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입니다. 난민 전쟁 중에 피난민이 298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 극소수는 북쪽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한반도를 떠나서 대마도, 기타 규슈,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 피난민 숫자가 6, 70만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 45만 명이 북한으로부터 온 피난민이에요. 자, 이런 역할을 했고 일본은 이런 역할을 했고 이와 같은 피난민 사태, 이와 같은 또 다른 소해작전 사역 요구가 있을 것을 충분히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전작권 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사령부의 사성장군을 우리가 맡게 됐다고, 다시 말하면 사령관 자리를 우리가 맡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국방의 자주권을 얻었다고, 획득했다고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그러나 미국이 보는 한국은 작전권 이양을 받아서 독자적인 작전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 준비가 안 돼. 전혀는 아니지만 혼자서 할 능력이 준비 안 돼 있다. 맡겨놨다는 큰일 난다. 그때와 같이 중국이 개입하거나 북쪽이 진짜 불시에 내려오거나, 더구나 그럴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일본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본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큰일 났다. 한반도 유사시에 1950년에서 53년과 같은 난민들이 일본으로 택도 없이 밀려올 거다. 한국이 공산화된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토론을 했다는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 공산화되는 걸 우리보다도 일본이 먼저 걱정해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일본은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권을 우리에게 넘겨줘도 한국 혼자서 작전을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미국은 한국하고 협력해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역시 옛날과 같이 1950년과 같이 일본을 끌어들여 유엔사라는 체제를 통해 일본을, 그때도 유엔사라는 체제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체제 하에 일본을 끌어들였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과 미국 간에 밖에 얘기 안 되지만 유엔사는 일본이 관여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줍니다. 끌어들여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1950년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미국이 요구할 때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풀쩍댑니다. 자위 함도, 자위 정도, 자위 내 항공기도 이 땅에 절대로 발들여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절대로 일본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국방부가 큰 소리 칠 정도로, 큰 소리를 치려면은 우리 혼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 능력, 비대칭 사이버 능력, 화학 무기, 생물 무기를 다 감당하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일본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같아서 서둘러 지금이라도 급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일본,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말로만 일본의 지원을 거부한다 하지 말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본이 지원하지 않아도 보급, 소해작전, 교통, 수송, 영무, 탄약, 훈련, 정비, 모두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찾아놓지 않고서 얘기하는 것은 허풍이에요. 왜 미국이 일본을 유엔사에 개입시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는 일본의 역할을 명시하는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똑똑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와 같은 사태는 1950년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GP 철수하고 한강의기 열어놓고 서해, 동해에 북한 목선이 안방처럼 들랑거려도 탄약고 앞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나도 니 떡 내몰래라. 대통령은 뭐 전남도청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전남도민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을
한가로운 때가 아닙니다. 자존심만 가지고 입으로 평화라는 걸 떠드는 것만으로 평화시킬 수 없습니다. 군사력 없이는 못 지킵니다. 결국 불가피하게 일본이 원튼 원하지 않든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지금 국방부가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공부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과 함께 공유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